이국적인 풍경, 신기하고 색다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해외여행. 실제로 여행지도 다양하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알아두어야 할 항공기 안전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비행기 탑승 전에는 기내 반입이나 위탁수화물 반입 금지 물품과 가능 물품 목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인화성 물질, 폭발물, 독성 물질, 표백제 등 위험한 물건은 기내 반입과 위탁수화물 모두 불가합니다. 휴대용 면도기, 총기, 스포츠용품, 공구 등은 기내 반입이 불가하며 위탁수화물은 가능합니다. 손톱깎이, 화장품, 휠체어, 유모차, 휴대용 건전지 등 일반 생활용품이나 의료용품은 기내와 위탁수화물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액체나 젤류는 100ml 이내로, 지퍼팩 보관 시 최대 1리터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나 스프레이는 액체류 반입 봉투 내에 밀봉된 상태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항공여행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탑승 수속, 보안 검색, 출국 심사, 면세, 탑승으로 진행되는데요. 공항에는 출국 3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며 탑승 수속은 항공사 카운터를 이용하거나 셀프 체크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출국장으로 향하여 보안 검색을 하는데요. 보안 검색 시 노트북은 가방에서 꺼내고 재킷은 벗어서 바구니에 담고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넣어 1리터 투명 지퍼팩에 담아 따로 보여줍니다. 출국 심사를 받은 후에는 면세 지역을 지나 체크인 시 고지받은 시간까지 게이트 앞으로 가서 늦지 않게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기내 안내 방송을 주의 깊게 들어 비상구의 위치와 안전수칙을 꼭 파악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 산소 마스크, 구명조끼의 위치를 확인하고 승무원의 설명과 좌석에 비치된 안내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기내용 화물은 머리 위 짐칸에 보관하고 비행기에 이착륙 시, 이상 기류 발생 시 안전띠를 매라는 방송이 나오면 반드시 벨트를 착용합니다. 비행기 좌석의 안전띠 착용 신호를 확인하고 비행기 이착륙 시 테이블은 사용 전 상태로 위치시킵니다. 의자가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충격의 범위가 넓어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으므로 젖혀놓은 등받이는 직각으로 세웁니다. 비행 중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플래시나 플래시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고 충돌이 예상될 때는 좌석 등받이를 세우고 안전띠를 매며 허리를 굽혀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대피할 땐 소지품이나 동반자를 찾기 위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대피 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탈출합니다. 사고 비행기에서 벗어나면 신속하게 최대한 먼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물 위에 비상 착륙 보트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팔을 걸어 원을 만들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비행 중 비행기가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추락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우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하며 산소 마스크는 정신을 잃거나 사망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산소 마스크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합니다. 추락 전 자세를 취하기 전에는 우선 등받이를 앞으로 당겨 세우고 좌석 벨트를 조여 착용합니다. 앞좌석 등받이 또는 칸막이 등의 벽이 손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가슴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상체를 최대한 굽히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 다음 팔로 무릎을 감싸 쥐거나 다리 뒤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감싸줍니다. 양발은 무릎 관절보다 뒤로 당겨 각도를 최소화하고 발은 바닥과 편평하게 유지합니다. 앞좌석 등받이 또는 칸막이 등의 벽이 손에 닿을 경우에는 상체를 최대한 굽히고 고개가 좌석 등받이 또는 벽면에 닿도록 숙입니다.
양손을 깍지 끼지 않고 겹쳐서 머리 위에 놓고 양팔로 얼굴 양옆을 감싸 안습니다. 양발을 무릎 관절보다 뒤로 당겨 각도를 최소화하고 발은 바닥과 편평하게 유지합니다. 비상사고 시 유아는 스스로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없으므로 성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몸을 굽혀 앉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담아올 수 있는 해외여행, 올바른 항공기 안전수칙을 알아두어 안전한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선내 안전수칙 및 비상시 행동요령 안내.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선내 안전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안에서는 탑승할 선박에 대한 안내방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하실 여객선의 승선권과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질서에 맞춰 승선하시기 바라며 승선권과 신분증 확인 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을 타거나 내릴 때에는 육상과 연결된 계단이나 승선로가 흔들릴 수 있으니 발이 끼이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 겸용 여객선의 경우에는 여객의 승선과 차량의 적재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객선의 흔들림으로 인해 바다에 빠지거나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선내에서는 뛰지 않고 난간에 올라가거나 기대지 않도록 합니다. 통로나 출입구는 비상 탈출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짐은 객실 통로나 출입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해진 장소 또는 좌석 앞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을 보셨거나 소지하고 계신 경우 선원이나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고 허가된 위험물의 경우는 지정된 장소에 적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의 정원이나 화물 적재 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이나 적재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운항관리자와 선박 종사자의 안전 운항을 위한 지시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선내 전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객선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하여 주시고 도박과 고성방가,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승무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획 또는 객실이나 통로 벽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선의 비상설비 위치 및 이용 좌석과 가까운 비상탈출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객선을 탈출해야 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내 방송 시스템에서 경보신호와 안내방송이 실시됩니다. 구명조끼는 의자 밑이나 보관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관장소는 게시되어 있는 비상계획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보를 듣는 즉시 구명조끼를 꺼내어 머리부터 착용하신 후 허리와 가슴에 클립을 연결하시고 줄을 잡아당겨 몸에 꼭 맞도록 조입니다. 클립형이 아닐 경우 허리와 가슴끈을 단단히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착용 방법은 객실과 통로 벽면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비치 장소와 착용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 앞면에는 호루라기와 비상등 등이 연결되어 있어 구조 시에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소아용 구명조끼가 필요한 분들은 승무원에게 요청하시고 보호자께서 구명조끼 착용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명뗏목과 구명부기의 위치는 여객선의 비상계획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객선을 탈출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구명뗏목 작동 방법은 먼저 가드레일을 벗긴 후 안전핀을 제거합니다. T레버를 몸쪽으로 잡아당기면 결박된 줄이 풀리며 선박에서 이탈됩니다. 구명뗏목이 펼쳐질 때까지 연결줄을 잡아당깁니다. 구명뗏목에 인원이 모두 탑승하면 연결줄을 잘라 선박으로부터 이탈합니다.
여객선 비상탈출 시에는 침착하게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비상탈출로로 이동합니다. 바닥이 뾰족한 신발은 탈출 직전에 벗어두시고 휴대폰을 제외한 짐은 두고 탈출하셔야 합니다. 탈출구에 구명뗏목이 준비될 것을 대기하시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한 명씩 차례로 구명뗏목에 탑승합니다. 구명뗏목까지 탑승하는 데에는 여객선에 따라 사다리나 미끄럼틀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대장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련회를 떠나는 날이에요. 즐겁고 유익한 수련회가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바로 안전인데요. 오늘은 저 김민지 안전대장과 함께 수련회에서 꼭 지켜야 할 교통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해볼까요? 고고! 빨리 가자, 야. 비켜. 야, 뭐해? 뭐야, 줄서. 야, 나와. 잠깐! 수련회에 가는 게 너무 신나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순서를 지키지 않고 버스를 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수련회를 떠나기 전부터 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수련회를 떠날 때는 단체로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 안전대장과 함께 안전하게 버스 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버스를 탈 땐 차례대로 한 사람씩 천천히 올라타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좌석에 있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까진 절대 풀면 안 돼요. 그리고 비상탈출용 망치와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비상탈출용 망치와 소화기는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주세요. 친구들 모두 안전벨트 착용 완료! 이제 정말 출발해볼까요? 야, 얘들아, 버스에서 사진 한번 찍자. 오, 좋지. 다 보여. 지호도 잘 나오고 하나, 둘, 셋. 잠깐! 버스에서 일어나 장난치거나 창문 밖으로 손을 내미는 행동은 위험해요.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는 일어서서 움직이거나 장난치면 넘어질 수 있으니 자리에 꼭 앉아 있도록 해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도 하면 안 되겠죠? 도로에 쓰레기가 버려지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두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한 번에 버려주세요. 다 버렸지? 다 버렸어.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나 자신도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벌써 휴게소에 도착했나봐요. 야, 핫바 하나만 사줘. 자 얘들아 집중. 15분 후에는 돌아와야 된다. 알겠지? 네. 아, 나 저번에 핫바 하나. 빨리 가자. 먹으러 가자. 진짜로. 진짜 안 쓸게. 빨리 가. 잠깐!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차량 이동이 많은 휴게소에선 정말 조심해야 해요.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다니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안전대장이 휴게소에 도착하면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휴게소에 도착하면 선생님이 알려주신 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안전하게 한 명씩 버스에서 내려요. 우리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와 차량 번호도 외워두면 좋겠죠? 휴게소에는 다른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꼭 좌우를 살피고 보행로를 이용해서 이동해야 해요.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주차를 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뒤에서 장난을 치면 운전자 시야에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뒤에서 노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도 내가 진짜 설렘 나빠졌잖아. 그런 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얘들아, 진짜 싸. 얘들아. 제일이하고 설렘이 어딨어? 어디 갔어? 설렘이 안 왔어요. 아는 것 같아요. 아 나랑 같이 나갔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어디 갔니? 복귀 시간이 지났는데 안 보이네요. 얘네들이 어디 간 거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선생님이 직접 찾아 나섰어요. 어머나, 복귀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네요. 제일이 설렘이 10분 지났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잠깐! 여러분, 복귀 시간은 모두의 약속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약속 시간은 반드시 지키기로 해요. 지금까지 교통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해야 수련회를 즐겁고 신나게 보낼 수 있겠죠? 나 한 명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안전대장 김민지였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 흔히 7말 8초라고 하죠. 여름휴가 극성수기인 7월 말 8월 초를 코앞에 둔 인천공항은 벌써 북적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생길 수 있는 감염 질환 중에 1번은 위장관계 감염이에요. 우리 흔히들 물갈이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게 되면 식도락도 즐거운, 그러다 보면 주의를 많이 낮춘 상태에서 또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더 위생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노출되면서 배 아프고 설사하고 토하고 이런 위장관계 감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감염 질환이고요. 위장관계 감염의 감염 경로는 명확해요. 입을 통해서 병원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잘 익힌 음식, 잘 끓인 물을 먹는 거예요. 식기가 깨끗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물은 잘 끓였는데 식기가 깨끗하지 않아요. 이러면 문제가 될 수는 있고, 일부 독소 같은 경우에는 열의 안정적인 독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황색 포도알균에 의한 독소. 거의 100도씨로 1시간을 끓여야지 파괴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풍토병, 그곳에 있는 모기나 진드기나 이런 게 매개하는 감염 질환들.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 댕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열이 오래 나고 검사해보면 혈소판 수치가 막 떨어져 있고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 막 이런 형태의 환자분들이 여름철에 휴가철을 지으면서 오시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안 물리는 거죠. 네, 안 물려야 돼요. 선풍기나 아니면 에어컨이 있는 실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모기나 이런 거에 물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선풍기나 뭐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숙박을 잘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연조직염, 봉화직염 환자분들도 여름에 많이 늘어나요. 연조직염은 피부의 아래쪽에, 그러니까 상피, 진피 아래쪽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그냥 피부에 가벼운 뾰루지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넓게 발적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몸에 열이 나고 이런 형태죠. 특히 여름철에는 샌들 같은 거 많이 신기도 하고 발이 젖어 있는 상태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피부가 일종의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방어막이 손상되거나 깨어질 위험이 늘어나요. 원래 피부 밖에는 균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런 게 방어막이 깨어졌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발이 다치거나 또는 다치지 않았어도 물에 오래 있다가 균에 감염이 되고 그래서 연조직염이 생기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호흡기 감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있는 사람이 조심해 주는 거예요. 증상이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 사람 있는 곳에 가지 않고 그리고 빨리 검사를 받고 얼마나 전염이 가능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병인지 확인하고 근데 이제 내가 증상이 없는데 나를 보호하고 싶다면
마스크 착용은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를 내내 쓰고 다니지는 않아도 챙겨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손위생은 언제나 중요해요. 마스크 잘 착용했어도 마스크 겉면에 오염되어 있는 것 또는 마스크로 막았지만 환경에 오염되어 있는 것 그거 내 손으로 만지고 다시 내 눈, 코, 입 만지면서 접종시키면 마스크 잘 썼어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호가 되죠. 비상약을 좀 갖고 가시는 게 도움은 돼요. 특히나 기저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 특정 약의 부작용이나 알러지가 있으셔서 아무 약이나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을 준비해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장관계 감염병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물을 좀 챙겨 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간혹 열나거나 이랬을 때 쓸 수 있는 해열제나 소염제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가볍게 다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상처를 관리할 수 있는 약 정도도 챙겨가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행하는 지역에 주의가 필요한 감염 질환이 있는 곳이라면 1339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겠죠. 대표적인 게 중동 지역에서 여전히 메르스 환자가 있어요. 그런 곳에 여행을 했다면 확인이 좀 필요할 거예요. 특히나 이건 전염이 가능한 거니까. 그 이외에 사람 간의 전염이 가능해서 위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빨리 찾으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네. 자연과 대도시의 아름다움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호주는 여행은 물론이고 유학과 워킹홀리데이까지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호주를 방문할 때 여러 사건,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 도심 쇼핑몰이나 번화가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도난이나 소매치기는 물론 일명 묻지마 폭행 위험도 있는 만큼 거리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과잉 대응을 자제하고 늦은 시간 영업이 끝난 쇼핑몰 주변은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외진 여행지나 대규모 농장 지역 등은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해 전화번호 등을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통신 환경 등이 우리나라와 다를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여행을 위해 대비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사건, 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먼저 호주 긴급전화와 외교부 영사콜센터, 우리 공관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호주에는 수도 캔버라의 우리 대사관뿐만 아니라 주 시드니 총영사관과 주 멜버른 분관 등이 있는데요. 미리 방문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 공관의 비상 연락처를 확인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범죄 피해를 입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 접수 번호와 담당 경관 이름, 연락처는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공관은 우리 국민에게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현지 한인 변호사 명단이나 의료기관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률이나 의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영사 조력 범위 밖의 일이므로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